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맨의 견자입니다. 오늘은 피라미드 5번째 쟁점이 그 당시 인력 및 기술력으로 조성 가능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라미드를 조성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돌을 단순히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 구조 역학을 계산해야 하고 각각의 부재들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3차원 모델링을 해서 가공 후 정확히 그 자리에 쌓아야 합니다. 또한 대피라미드를 이집트 학자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장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즉, 무게 70톤의 돌을 왕해방 상부 지붕 높이인 지상 60m 높이까지 운반해야 하고 대회랑, 갱도 등 통로를 대피라미드와 같은 정밀도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이집트학 학자들의 주장은 고리로 만든 도구, 인력, 밧줄 등을 이용해서 채석, 가공, 운반해서 쌓았다는 건데요. 그건 좀 오래된 농담인 코끼리를 가정용 냉장고에 넣는 3단계 방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코끼리를 넣는다. 3단계, 냉장고 문을 닫는다. 끝. 참 쉽죠? 가장 중요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퉁치고 그냥 넣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3단계 방법을 구상하는 것처럼 피라미드를 조성할 때 돌을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 문제는 퉁치고 그냥 운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피라미드를 쌓은 방법들을 구상한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기타 등등 다 이런 식이에요. 미국 관련 현대사만 나오면 벌거벗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옷을 입혀주는 벌거벗은 세계사. 좀 많이 아쉽네요. 말이 나온 김에 벌거벗은 세계사 저격 좀 하고 갈게요. DEA 요원 엔리케 키키 카마라나의 죽음의 배우 언급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건가요? 지구의 기후변화 곡선. 마이클 맨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자기 멋대로 그렸다가 팀볼 교수한테 조롱당하니까 명예훼손으로 마이클 맨이 팀볼 교수를 고소했다가 결국 맨 교수가 팀볼 교수한테 지게 만든 그 기후변화 곡선. 그대로 쓰는 건 무슨 의도인가요? 프렌치 커넥션과 이란 콘트라 스캔들의 배경을 스킵한 건 저도 그냥 스킵할게요. 다른 유튜버들은 모르고 있더라도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세계사는 공인된 지상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공신력, 파급력과 이런 건 일반 유튜브랑 비교할 수도 없고요. 그럼 더 진실, 아니 그냥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지금처럼 기만하는 게 아니라요. 좀 흥분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파라오 쿠푸의 제위기간은 기원전 2589년부터 2566년까지 23년이고요. 그래서 20년 만에 피라미드를 조성했다고 하죠. 채석부터 보면 석회암 채석장은 20마일, 즉 32km 떨어진 나일강 건너편 모카탐 언덕이고요. 화강암 채석장은 500마일, 즉 804km 떨어진 아스완의 채석장입니다. 대피라미드를 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석회석을 채석, 제작, 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볼까요? 리처드 눈이라는 분이 자신의 책을 준비하면서 인디애나 석회암 산업의 기술 책임자인 몰 푸커시에게 대피라미드를 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석회암을 채석, 제작, 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푸커시는 석재를 자르고 들어올리고 운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현대적인 채석 장비를 사용하여 현재의 인디애나 석회암 산업이 생산량을 3배로 늘려야 하며 총 33개의 채석장에서 석재 주문을 채우는데 27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대 기술력으로도 27년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대피라미드의 부피 260만 세제곱미터, 총 무게 527만 톤, 평균 2.5톤의 돌 개수 230만 개, 쿠푸왕의 제위기간은 23년입니다. 다음, 인력으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게요. 기존 학설은 20년 동안 10만 명을 투입했는데 1년 중 나일강이 범람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3개월 동안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돌 쌓는 속도를 계산해 볼까요? 표를 봐주시고요. 작업시간은 20년 곱하기 90일 곱하기 10시간, 즉 18,000시간이 나옵니다. 돌 개수는 230만 개이니까 시간당 작업량은 230만 개를 18,000시간으로 나오면 시간당 128개가 나옵니다. 즉 1시간에 128개, 적어도
일본에 2개씩 돌을 쌓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대식 장비인 크레인을 쓴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2개씩 쌓는다는 건 미친 속도죠. 더구나 부재 모양이 다 다른데 그 많은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이런 속도로 쌓을 수 있을까요? 이제 경사로를 보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거대한 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1대10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대피라미드의 본래 높이는 147m이니까 경사로의 길이는 1470m가 되어야 하고요. 그럴 때 경사로의 부피는 피라미드 본체의 부피의 거의 3배가 됩니다. 또한 경사로는 석회암보다도 견고해야 합니다. 이집트 학자들의 말처럼 벽돌과 흙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닥에 물이면 마찰력이 없어서 무거운 돌을 끌 수 없습니다. 대피라미드에서 가장 무거운 70톤짜리 왕의 방 지붕돌을 끄는데 필요한 인력을 계산해 보면 이건 프랑스 공학 전문가 장 레헤로 캐리젤이 산출했는데요. 600명입니다. 물론 높이가 60m이니까 길이가 600m이면서 바닥이 매우 딱딱한 경사로도 만들어야 하고요. 600m 경사로에서 600명이 같은 방향에 서서 동시에 끌어야 합니다. 참 쉽죠? 이집트 학자들의 주장대로 인력으로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1978년 일본 어느 건설회사가 이집트에서 60피트, 즉 18m 높이의 피라미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위치는 기자구원의 미키르누스 피라미드 남동쪽이고요. 원래 피라미드 건설자들이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고 다만 약 1톤의 석회암 블록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통로, 방 등 내부 공간은 일체 만들지 않고 쌓는 것만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눈물의 똥꼬쇼입니다. 해석입니다. 구리 도구로는 돌을 도저히 잘라낼 수 없어서 압축 공기 드릴을 사용했습니다. 수상 운반입니다. 약 1톤의 블록으로 잘라낸 돌은 원시적인 바지선으로 운반할 수 없어서 결국 현대식 바지선을 타고 나일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무거운 걸 배에 실으려면 크레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항구에 있든 배에 있든 크레인 없이 1톤짜리 돌을 어떻게 배에 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크레인이 있는 바지선을 부른 거고요. 이제 인력 운반입니다. 100명의 인부가 모래 위로 돌을 옮기려고 시도했지만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굴림판이 모래 속에 처박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집트 학자들은 이걸 설명할 때 바닥에 통나무를 놓고 그 위에 판전을 놓고 그 위에 돌을 올려서 통나무를 바퀴처럼 굴려서 돌을 운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닥이 대부분 모래입니다. 모래밭에서 그 통나무들을 고를까요? 전혀요. 모래밭에 처박혀서 꼼짝도 안합니다. 마찰력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결국 불도저와 트럭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제 쌓기입니다. 돌 블록을 건축 현장으로 가져왔을 때 팀원들은 돌을 1피트, 즉 30cm 이상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크레인과 헬리콥터를 사용해서 블록을 쌓았습니다. 이게 이집트 학자들이 주장하는 인력으로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다는 주장의 실체입니다. 안 돼요. 코끼리가 냉장고에 안 들어간다고요. 이집트 학자들이 말하는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피라미드를 조성했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들과 건설에 성공한 건축가, 기술자, 석공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키가 30m나 되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헛소리를 했냐고요? 바로 이집트학의 희조세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 옹입니다. 로제타 스톤을 해석해서 이집트 상형 문자를 최초로 해독한 분이죠. 이런 말도 했어요. 그들과 비교하면 유럽에 사는 우리는 난장이에 불과하다. 재미삼아 말이 되지 않는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인입니다. 위에 자막을 봐주시고요. 거인의 키가 5m일 경우엔 결론적으로 현대인보다 대략 30배 더 힘이 셉니다. 무게 70톤인 왕의 방 천정돌을 운반할 경우 거인 20명만 있으면 되네요. 거인의 키가 10m일 경우엔 현대인보다 대략 220배 더 힘이 셉니다. 훨씬 더 수월하겠네요. 묻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말아주시고요. 두 번째 말이 되지 않는 가설, 비행선입니다. 주로 제카리아 시친 씨가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런데 레바논에 있는 바알베크 신전의 경우 신전 건립에 쓰인 부재 중 가장 무거운 부재가 300톤입니다. 퇴석장은 신전에서 1.2km 떨어져 있고요. 도대체 어떻게 300톤짜리 돌을 운반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 되지 않는 가설보단 더 신빙성 있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산호성을 혼자 지은 에드워드 리드 스칼린입니다. 그분은
나는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플로리다의 홈스테드에서 28년 동안 최대 30톤에 달하는 산호 블록을 혼자서 들어올리고 조정해서 산호성을 건설했습니다. 산호성은 총 1100톤의 암석으로 이루어졌고, 산호성에 사용된 단일 블록의 평균 무게는 대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블록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산호성을 혼자 지은 원리에 대해서 모든 물질은 개별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석이 물질 내에서 그리고 공간을 통해 움직이면서 측정 가능한 현상, 즉 자기와 전기 등을 만들어낸다고 하셨는데, 흡사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국영수 중심으로 하면 된다고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만 받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국영수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안 알려주시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방법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거인이나 비행선을 이용해서 싸웠다고 하는 것보단 신빙성 있어 보이죠? 결론적으로 대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돌을 쌓은 방식은 리드 스칼린 씨가 산호성을 지은 방식과 유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그렇더라도 내부의 통로와 방들을 만들기 위한 설계, 구조 계산, 정밀도 등은 그와 별개로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피라미드를 그 당시 인력 및 기술력으로 조성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쟁점 3, 언제 조성했는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스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면에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